문경세제 13km 왕복 트레킹을 해보셨습니까? 문경세제 도립공원 출발점부터 아리랑비가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경세제 아리랑은 조선말 경복궁 중건 때 전국에서 모인 일꾼들이 불려서 퍼졌다고 합니다. 큰 비석 옆 작은 비석에는 아리랑 노래가락들이 새겨져 있는 아리랑 비린공원이 있습니다. 아리랑비 옆에는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문경세제를 지나가는 것을 기념하는 선비상을 세웠고, 아래 태극을 상징하는 8개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의 도를 깨우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비의 상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순절한 문경 현감 신기련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충렬비가 있습니다. 산책로 오른쪽에는 문경세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옛길 박물관이 있습니다. 문경세제는 예로부터 한강과 낙동강 위역을 잇는 영남대로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개로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억새풀이 우거진 고개, 하늘재와 이화령 사이의 고개 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헐간으로 가는 산책로 오른쪽은 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서울과 영남을 이어지는 문경, 문경하면 사과와 오미자가 유명하며 주월산과 조령산 사이 백두대간 마루를 넘는 고개가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길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많이 이용했고, 또 서울로 올라가는 영남지방의 각종 물품들을 나르는 길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제길에 얽힌 재미있는 풍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쪽 추풍로로 가면 과거의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고 중령을 넘으면 주르륵 미끄러지는 풍설로 인해 세제길을 많이 이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주월관인데 제1관문으로서 지금 보수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문경세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문경세제 가는 길과 주월산 초입구 중간에 타임캡슐 광장이 있습니다. 경북 100주년 기념으로 타임캡슐 광장을 만들었네요. 경북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광장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1996년 경북 탄생 100주년을 맞이 앞으로 400년 후 500주년 되는 해인 2396년 10월 23일에 개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재 경북인의 생활 풍습, 문화 등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자 100품종 475종으로 분류 선정하여 첨성대형 타임캡슐에 담아 유서 깊은 영남 제일문인 주월간 뒤 지하 6m에 매설했답니다. 이게 타임캡슐 광장입니다. 이곳은 옛날 문경지방 관리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비석들로 곳곳에 산재있던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헐간을 지나면 계곡 왼편에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0년 드라마 태조왕건 촬영 세트로 개장한 이래 수많은 사극을 촬영한 곳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130여 채에 달하는 건물 외벽과 돌담에도 세월의 때가 묻어 얼핏 오래된 민속마을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은 한국방송공사에서 고려시대 배경을 가진 사극을 촬영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 세트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문경이 후백제 견원의 출생지이고 주변의 산세가 고려의 수도 개성의 숭악산과 비슷하였기 때문이랍니다. 문경세제 트레킹 피로를 풀기 위해 지압도 하고 시원한 물로 세족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마당바위는 지금은 세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의 쉼터지만 옛날에는 도적들이 이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치기도 했던 곳이랍니다. 이 바위는 지름틀 바위로 바위 모양이 기름을 짜는 기름틀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조령원터인데 고려와 조선조 공용으로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주막을 하나 만납니다. 이 주막은 초가집인데 세제를 넘는 귀손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던 곳입니다. 주위에 멋들어지게 휘어진 소나무 한 그루 뒤로 제법 규모가 큰 정자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여기는 새로 부임하는 경상감사와 이임하는 감사가 임무교대를 하던 교기 중입니다.
이 교기정 바로 맞은편은 용추가 있습니다. 용추정 정자가 있었던 자리가 있고 바로 앞 계곡에는 폭포 소리가 청량합니다. 용이 성천했다는 용추 폭포의 물소리가 요란합니다. 이 용추에는 길손들이 쉬면서 먹을 수 있는 용추 약수가 있습니다. 교기정 바로 위에는 물살에 버티고 있는 우구리 바위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위 밑에는 송아지를 잡아 먹을 정도의 큰 우구리가 살고 있어 바위에 앉아 있으면 물속의 우구리가 움직여 바위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가씨나 젊은 세대들이 지나가면 기능하였다고 합니다. 문경세제 과거길은 장원급제를 하여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온다 하여 과거를 보는 선비들이 문경세제를 넘어 한양길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문경세제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옛 과거길은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문경세제에 있는 소원성취탑입니다. 옛날 길손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한 개의 돌이라도 쌓고 간 선비는 장원급제하고 몸이 마른 사람은 쾌차하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며 아들을 못 낳은 여인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원성치 오른쪽에는 조선 후기 때쯤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산불 조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빙글빙글 도는 물레방아를 만납니다. 실제 이 경치는 매우 아름다워 지나는 사람들의 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우측산에서 내려 꽂히는 폭포를 만나는데 조곡 폭포입니다. 드디어 제2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제2관문인 조곡관은 3개 관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루입니다. 조곡관 뒤편에 휴식 공간이 있으며 조곡약수도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 관문에서 상관문 코스는 3.5km 거리로 약간의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길 옆에는 문경세제 아리랑비가 있습니다. 아리랑비 옆에는 전설이 있는 바위굴이 있고 산악지에서 사용되던 한국식 통나무집인 깃털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농민군 이진이 지켰던 이진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송진을 채취했던 상천한 소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옛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가면서 장원급제를 기원했던 돌탑으로 계단으로 보이는 널찍한 바위 뒤에 있는 바위가 마치 책을 펼친 듯한 모습이라 하여 책바위라고 불렸답니다. 태백 황지 영주 선원과 함께 문경 조점도 낙동강 발원지입니다. 조선 숙종 34년에 성을 축조한 세제의 마지막 관문인 영남 제3관 조령관에 도착했습니다. 새도 씌어서 넣는다는 조령제입니다. 조령관 근처에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조령약수입니다. 조령관은 경상도와 충청도를 가로지르는 경계로 문을 넘으면 충청 괴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령제를 넘어서니 충청도 괴산군 현풍면 땅입니다. 다시 선비들은 집신을 갈아 신었을 것입니다. 문경세제 트레킹은 백두대간 조령탑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직 남은 환향길 6.5km로 까마득합니다. 어서 하산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